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곳은 어디인가? 세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위반, 이건 재판 중입니다.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이재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가지 거짓말을 한 것, 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면 이재명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자금, 대선 비용 430여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FC 관련해서 대가를 주고 후원금을 받은 150여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되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산건설의 전 대표이사 또 성남시의 관계 공무원은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기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도 곧 이 수사가 전체가 마무리가 되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재판에서 이재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대장동 비리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의 초점은 그분입니다. 그분.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민간의 이익으로 돌아간 부분, 그게 4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김만배가 가져갔다. 김만배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천하동인 1호에서 3호까지를 김만배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2호, 3호는 모두 김만배로 소유주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천하동인 1호입니다. 이건 소유주가 없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지난해에 정영학의 녹취록에 그분이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가 그분 소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게 지난 1년 가까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다. 이 그분이 누구냐? 이게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으로 밝혀지면 이제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 밝혀지는 것이다. 모두가. 그래서 검찰의 수사도 최근에 이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부분에 집중되는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동규가 최근 들어서 지난달 말에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저 난리냐? 정말 큰 돌이 날아가면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큰 돌은 뭔가? 유동규가 말한 작은 돌은 지난해에 대선을 앞두고 8억 4,700만 원을 김용에게 전달한 것인데 큰 돌은 뭔가? 큰 돌은 그분, 이것이라는 겁니다. 천하동인 1호의 주인공이 이재명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유동규가 이야기하고 있다. 곧 유동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 것이다. 이 그분을 아는 사람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을 제외하고는 유동규 아니면 김만배라는 겁니다. 김만배와 유동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불 것이냐? 또 지난달 28일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서 남욱이 이 부분을 풀었습니다. 남욱이 재판정에서 정영학을 상대로 과거에 김만배가 2015년에 천하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느냐? 라고 물었고 정영학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그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당시의 검찰총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게 이재명 측의 지분인데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수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김만배의 진술은 이 천하동인 1호는 사실상 자기 소유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전체 대장동 개발에 드는 경비를 쓰기 위해서 지분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배는 지난해 남욱이 미국으로부터 귀국할 때 이 천하동인 1호 소유주를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남욱이 진술한 부분입니다. 천하동인 1호 그분에 대해서는 모두 말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게 유동규 것이냐라고 했다가 유동규가 자신이 아니다라고 했고, 김만배는 또 그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공동경비로 쓰기 위해서 남겨둔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욱은 김만배로부터 계속해서 그분이 따로 있다라는 진술을 들었다. 그게 유동규나 이재명 측으로 자신은 이해를 했다라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모두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술은. 하지만 그분이 따로 있었고 김만배와 유동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천하동인 1호의 이 지분이 최소한 1,000억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1,000억이 넘는 이 지분, 천하동인 1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만배는 공동경비로 쓰기 위해서 따로 마련해둔 지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동규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고 유동규 위에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검찰의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의 진술이 나오든지 지금 검찰이 계속 대질신문을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동규와 정영학, 유동규와 김만배 계속 이렇게 대질신문을 시키면서 결국은 김만배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유동규가 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유동규는 이미 큰 돌을 던지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대장동 관련해서는 천하동인 1호 소유주가 드러나는 것, 그 다음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 그 다음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것, 이 세 가지에서 어느 한 가지만 걸려들어도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장나고 이재명의 감옥 생활은 수십 년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의혹,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성남FC 부분은 뭐 거의 드러났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거의 이재명이 두 가지 한 거짓말, 고 김문기를 모른다 라고 한 것과 이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했는데 협박하지 않았다라는 게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은 대장동 비리의 핵심,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 이게 김만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게 유동규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차명이 있었느냐. 어쨌든 실질적인 소유주는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이 아니었겠느냐. 이 부분이 드러나는 날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많은 비리들, 많은 의혹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다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그 다음 이은 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장동의 이 소위 그분, 이걸 찾는 작업, 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